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0세 이후의 건강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 건강의 비결이 걷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소아과 의사로 45년간 근무하다 최근 은퇴한 79세 박정호 선생님은 매일 3km씩 걸었음에도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의사로서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는 큰 오해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립노인건강연구소의 김미란 박사는 걷기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근육량, 균형 감각, 관절 건강은 별도의 운동을 통해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걷기만 고집한다면 노화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38년간 집배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76세 이승만 님은 평생 걸어 다녔기 때문에 별도의 운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사고 후 의사의 조언으로 다양한 운동을 시작했고 그제서야 제 몸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라고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5가지 핵심 운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유지가 아닌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5가지 핵심 운동을 상세히 분석하고 어떻게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움직임이 원활해지고 뼈 건강이 보호되며 심지어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5번째 요소는 많은 건강 전문가들조차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장수와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년기 건강의 1번째 요소에 이어 이제 2번째로 중요한 근력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를 건강 유지의 핵심으로 생각하시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 강화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걷기는 심폐기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근감소증 사코페니아이라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독립적인 삶 자체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감소증의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추거나 심지어 일부 되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근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후에야 그 심각성을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무거운 바벨이나 복잡한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는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 의자를 이용한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하는 푸시업, 물병이나 쌀 포대 같은 일상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근력 운동이 됩니다. 핵심은 점진적인 저항을 적용하여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꾸준히 주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근육량 유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근력 운동은 수명 연장, 인지 기능 향상, 변형력 증진,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낙상 위험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근육과 뇌 건강에 밀접한 관계입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물질들이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 2에서 3회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의 3번째 핵심 요소인 균형 및 안정성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낙상 예방이 건강과 독립성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됩니다. 국내 노인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넘어지는 사고를 경험하며 이 중 10에서 15%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노년기 삶의 질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걸어왔으니 균형 감각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균형 감각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걷기만으로는 균형 감각 유지에 필요한 작은 안정화 근육들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합니다. 발목, 발, 복부의 작은 근육들은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인 걷기 동작에서는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의 약화는 서서히 진행되어 본인도 모르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됩니다.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서 있기 어렵거나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낼 때 불안정함을 느끼는 것은 균형 감각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균형 감각은 적절한 훈련을 통해 어느 나이에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기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점차 지지 없이 직선으로 걷기,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앞꿈치에 붙이며 걷기, 천천히 체중을 좌우로 이동하기 등의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균형 운동은 하루 510분씩 주 3에서 4회만 실천해도 몇 주 안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낙상 예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자세가 개선되고 반사신경이 빨라지며 신체 협응력이 향상되어 모든 움직임이 더 쉽고 유연해집니다. 또한 균형 운동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신의 균형 감각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안전한 환경에서 한 발을 들고 10초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균형 감각 훈련은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넘어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넘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노년기 건강의 네 번째 핵심 요소인 유연성과 가동성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력과 균형 감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절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가 전신 운동이라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관절의 유연성과 가동성을 충분히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의 특정 방향 움직임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목, 어깨, 팔, 손목 등 상체 관절이나 전신 관절의 다양한 움직임 범위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관절 주변의 결합 조직이 점차 뻣뻣해지고 관절액 분비가 감소하며 연골이 마모되면서 자연스럽게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어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생활의 동작들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머리 위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기, 뒷좌석에서 물건 짚기, 옷 입고 벗기, 신발 끈 묶기와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연성 운동을 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사이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연성 운동이 단순히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낙상 예방, 통증 감소, 심지어 수면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흔히 생각하는 바닥에 앉아 발끝 터치하기와 같은 정적인 스트레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동적 스트레칭, 관절 회전 운동, 그리고 전신 움직임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 목 돌리기, 어깨 원 그리기, 팔 돌리기, 몸통 비틀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기, 발목 회전하기와 같은 간단한 동작들을 하루에 5에서 10분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 운동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노인들이 단 2주간의 유연성 운동 후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줄어들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수월해지며
물건을 찢거나 옷을 입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유연성이 증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근육과 관절의 통증이 감소하며 자세가 바로 잡혀 외관상으로도 더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연성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서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최대한 돌려보세요. 또는 등 뒤로 손을 뻗어 양손을 맞닿게 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세요.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지금 바로 유연성 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유연성은 나이와 관계없이 향상될 수 있으며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수년간 독립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노년기 건강의 5번째 핵심 요소인 코어 근육 강화와 자세 개선 운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근력, 균형감, 유연성과 더불어 코어 근육은 70세 이후의 건강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코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거나 자세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란 단순히 식스팩이 아닌 복부와 등 주변의 깊은 층에 위치한 근육들을 총칭합니다. 이 근육들은 마치 내부의 허리띠처럼 작용하여 척추를 지지하고 신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모든 움직임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국립노인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코어 근육의 약화는 허리 통증, 자세 불량, 균형 감각 저하의 주요 원인이며 나아가 내장 기관의 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은 여러 보상 작용을 하게 됩니다.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며 고개가 앞으로 빠지는 전형적인 노인성 자세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자세 변화는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신경을 압박하며 심지어 호흡과 소화 기능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면 통증의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굽으면 허리에 더 많은 부담이 가고 이는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결국 더 굽은 자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코어 근육 강화와 자세 교정은 어느 나이에서도 가능합니다. 코어 강화 운동은 복잡한 기구나 격렬한 동작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복부에 힘을 주는 복부 드로잉 운동이 있습니다. 마치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깊은 복부 근육을 활성화하는 이 운동은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수시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 기울이기, 다리 들어 올리기, 브릿지 자세 등의 간단한 동작도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코어 근육 강화의 효과는 단순히 통증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한 코어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보행 패턴을 개선하며 호흡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바른 자세는 자신감 있는 외모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코어 강화 운동 후 키가 1에서 2cm 늘어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로 키가 자란 것이 아니라 굽었던 자세가 바로 펴져 원래의 키를 되찾은 것입니다. 자신의 코어 근육과 자세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가 벽에 자연스럽게 닿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느낀다면 지금 바로 코어 근육 강화와 자세 개선을 위한 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루 10분, 주 3회의 간단한 코어 운동만으로도 몇 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기 건강의 6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요소인 관절 보호와 저충격 운동의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력 운동, 균형 감각, 유연성, 코어 근육 강화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모든 요소와 더불어 관절 건강은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걷기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같은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어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한관절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관절의 연골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관절액 분비가 감소하면서 관절의 충격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단단한 바닥에서의 걷기는 무릎, 엉덩이, 발목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같은 경로로 걷는 경우 동일한 부위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져 관절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 통증을 단순히 나이 들매 일부로 여겨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관절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움직임이 제한되고 이는 근육 약화로 이어지며 더 심한 관절 문제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관절 건강의 핵심은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되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저충격 운동은 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주변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수중 운동은 그 대표적인 예로 물의 부력이 체중의 90%까지 지지해 주어 관절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온수 수영장에서의 걷기나 수중 체조는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또한 실내 자전거, 타원형 운동기구, 요가, 태극권과 같은 운동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폐 기능과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관절 회전 운동도 관절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천천히 회전시키거나 무릎을 부드럽게 펴고 구부리는 운동,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작 등은 관절액 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충격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통증 예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적절한 관절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관절 윤활액의 생성을 자극해 관절 건강을 적극적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관절이 건강하면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이 더 쉽고 편안해지며 독립적인 생활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관절 건강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의 뻣뻣함이 15분 이상 지속되는지,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는지, 또는 장시간 걸은 후 관절 불편함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걷기 일부를 저충격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회, 30분 정도의 저충격 운동만으로도 관절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해드린 6가지 중요한 운동 요소에 더해 노년기 운동의 사회적 측면과 심리적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력, 균형, 유연성, 코어, 근육, 관절 건강을 위한 운동의 신체적 이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운동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사회적 혜택 역시 노년기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노인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 위험을 40%까지 낮추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룹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 활동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노인 커뮤니티 센터, 실버 스포츠 클럽 또는 지역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그룹 운동 클래스는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키며 정기적인 일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국내 노인 건강 전문가들은 특히 집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그룹 운동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 건강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심혈관 질환, 변형력 저하, 우울증, 심지어 치매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운동하는 그룹의 지지와 격려는 운동 지속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증가시키고 신경성장 인자의 생성을 촉진하며 뇌의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기억력 향상, 집중력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특히 최근 연구들은 춤과 같이 신체 활동과 인지적 도전을 결합한 운동이 치매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심리적 혜택은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의 향상입니다. 자신의 몸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작은 운동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 그리고 신체적 능력의 향상을 경험하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다른 영역에 도전해도 자신감을 갖게 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 인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노년기 운동 계획을 세울 때는 신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시길 권장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며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앞서 노년기 운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운동을 일상생활에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의 필요성은 알지만 실제로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68%가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 3회 이상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높은 강도로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증가하고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건강학회는 점진적 진행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510분 정도의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늘려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23일부터 시작하여 점차 빈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계획을 세울 때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요소 근력, 균형, 유연성, 코어, 관절 건강을 골고루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근력과 균형 운동, 수요일에는 유연성과 코어 운동, 금요일에는 저충격 유산소 운동과 균형 운동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운동을 번갈아 하면 지루함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 향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습관을 지속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기상 후 10분간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TV 시청 중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스쿼트하기, 요리하면서 한 발로 서기 연습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 운동은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지속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어떤 운동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히 기록하면 성취감이 높아지고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동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즐거운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기,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운동하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기 등 즐거움을 더하는 요소를 찾아보세요. 즐거움은 지속성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취도 충분히 축하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계획을 일주일 동안 지켰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특별한 활동을 통해 보상하세요. 긍정적인 강화는 장기적인 습관 형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계획보다 꾸준한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영역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테스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할 수 없지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 개발한 노인 신체 기능 평가 지침에 따르면 정기적인 자가 점검은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먼저 근력을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30초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팔을 가슴에 교차시킨 상태에서 30초 동안 의자에서 완전히 일어섰다가 앉는 동작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세어보세요. 70에서 74세 남성은 12에서 17회, 여성은 11에서 16회가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75에서 79세는 남성 11에서 17회, 여성 10에서 15회, 80에서 84세는 남성 10에서 15회, 여성 9에서 14회, 85에서 89세는 남성 8에서 14회, 여성 8에서 13회가 정상 범위입니다. 이보다 현저히 낮다면 근력 운동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평가하는 한발서기 테스트는 매우 간단합니다. 안전을 위해 벽 근처에서 편안하게 서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려 얼마나 오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측정합니다. 70대는 최소 15초, 80대는 최소 10초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양쪽 발 모두 테스트해보고 한쪽이 현저히 약하다면 균형 운동 시 해당 쪽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성 테스트는 의자에 앉아 손 뻗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의자 끝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향해 상체를 숙여 손가락이 발가락에 얼마나 가까이 닿는지 확인합니다. 발가락에 손이 닿지 않는 거리를 센티미터로 측정하거나 음수, 닿고 지나간 거리를 측정합니다. 다양수. 양쪽 다리 모두 테스트하여 비교해 보세요. 또한 목의 유연성을 확인하려면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고 움직임의 부드러움과 범위를 체크합니다. 코어 근력과 자세를 평가하는 벽 테스트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뼈, 엉덩이가 모두 벽에 자연스럽게 닿는지 확인합니다. 이 자세가 불편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면 코어 근육이 약하거나 자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발뒤꿈치를 벽에서 5-10cm 떨어뜨린 상태에서 등과 머리를 벽에 붙인 채 그대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절 건강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계단 오르내리기 테스트입니다. 12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는지 주목합니다. 또한 의자에서 일어날 때, 걸을 때 또는 일상 동작 중 특정 관절에 통증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통증은 관절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테스트를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태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은 운동 동기 부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더 집중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고 균형 잡힌 운동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건강을 위한 다양한 운동 요소와 자가 테스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종합하고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신 권고안에 따르면 70세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수명 연장이 아닌 건강수명 연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건강수명이란 질병이나 장애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다룬 5가지 핵심 요소 근육량 보호, 균형감 향상, 유연성 증가, 코어 강화, 관절 부담 감소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요소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도 향상되고 코어가 강화되면 자세가 개선되어 관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유연성이 증가하면 움직임의 범위가 넓어져 일상생활이 더욱 편안해집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운동 계획은 이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합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종합적 접근법을 통해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45%까지 감소하고 독립적 생활 유지 기간이 평균 8.5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신체 기능 저하의 과정으로 여기시지만 최신 연구들은 이러한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력, 균형감, 유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노인 운동생리학 분야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어떤 나이에서도 훈련에 반응하여 강화될 수 있으며
80세 이상의 노인들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을 최대 174%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된 간단한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기상 후 10분간의 관절 회전 운동, 점심 식사 후 10분간의 근력 운동, 저녁 TV 시청 중 10분간의 균형 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에 총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조언은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하며 점진적으로 늘려가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10회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동기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질 높은 삶을 오래 유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신체는 여행, 취미 활동,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새로운 경험 등 삶의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여 10년, 20년 후에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나이에서도 너무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